당장 조국에 돌아와서 죄를 뉘우쳐라. 어미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2018년 7월 북한 조선중앙TV에서 한 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화려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던 북한 응원단 230명.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응원만 하러 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24세 서희망, 25세 박진실, 24세 최자유. 3명의 미녀는 국가보위성 소속 핵심 감시조였습니다. 동료가 한국에 호감을 보이는지 탈북을 꿈꾸는지 무슨 얘기라는지 24시간 감시하며 매일 밤 밀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진짜 임무였습니다. 그런 그녀들이 4년 후 탈북자가 됐습니다. 철조망도 넘지 않았고 지뢰밭을 뚫지도 두만강을 건너지도 않았습니다. 국정원도 깜짝 놀란 전대미문의 탈북 루트였습니다. 북한은 가족까지 이용해 17살 남동생까지 TV 카메라 앞에서 누나를 반역자라고 고발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기 같은 겁니다. 없으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4년 전 인천에서 만난 실향민 할아버지와의 단 5분 대화. 그 말 한마디가 그녀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북한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사연에 앞서 시청자님들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시청자님께 오늘의 행운과 복을 드립니다. 2018년 6월 17일 새벽 5시 인천항 제3부두 화물터미널.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선 한 척이 조용히 부두에 접안했어요. 동방에 온 오후. 중국 다롄에서 출발한 화물선이었죠. 평범한 화물선처럼 보였지만 이 배에는 세상이 아직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17번 컨테이너. 그 안에서 3명의 젊은 여성이 14시간 만에 처음으로 햇빛을 봤어요. 희망이가 먼저 컨테이너 문을 밀었습니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죠.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어요. 진실이가 희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우리 정말 해냈어. 자유가 벽에 기대선 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24세 서희망, 25세 박진실, 24세 최자유. 이들의 탈북 루트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도 처음 보는 방법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지도 않았어요. 브로커를 쓰지도 않았죠. 동남아시아를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부두 한쪽에서 검은색 승합차 2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4명의 남자가 내렸어요. 모두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죠. 국가정보원 대북 분석과 소속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걸어왔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윤성민 조사관이었어요. 희망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으며 흐느껴 울었어요. 정말 끝났어요. 이제 안전해요. 진실이가 희망을 일으켰습니다. 자유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울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창문은 모두 선팅이 되어 있었어요. 차가 출발했죠. 창밖으로 인천 새벽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아파트, 깨끗한 도로, 24시간 편의점,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 잠깐 본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그때는 감시당하는 응원단이었습니다. 지금은 자유를 찾은 사람이었어요. 공기가 달라요. 자유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유의 공기는 정말 이런 맛이구나. 차는 서울로 향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세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죠. 4년을 기다렸어요. 4년을 계획했습니다. 4년을 두려워했죠. 그리고 마침내 해냈어요. 차는 서울 내곡동 국정원 별관에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회의실이 아닌 편안한 거실로 안내됐어요. 소파가 있었고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물과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쉬세요. 힘드셨을 거예요. 윤성민 조사관이 물잔을 건넸어요. 세 사람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사관님, 희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희 정말 안전한 건가요? 북한이 다시 데려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윤성민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에요. 북한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곳이죠. 하지만 바로 그날 저녁이었어요. 북한의 공식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였죠. 반역자 3명이 조국을 배신하고 도주했다. 이들은 엄벌에 처할 것이며 가족들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성명은 세 사람의 실명을 거론했어요. 가족들의 이름까지 공개했죠. 희망의 부모, 진실의 부모와 남동생, 자유의 부모와 여동생, 모두 공개 비난 대상이 됐습니다. 그날 밤 희망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부모님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숨 쉬고 싶었어요. 이 이야기는 사실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4년 9월, 인천 아시안게임이 한창이던 그때로 말이죠. 그때 한 노인이 있었어요. 강태산, 1944년생, 당시 70세였습니다. 태산은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아버지를 둔 실향민 2세였어요. 아버지는 1950년 12월 흥남철수 작전 때 미군 화물선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왔죠. 당시 26살이었습니다. 임신한 아내와 7살 난 딸을 북에 두고 온 거예요. 잠깐 피난이야. 곧 돌아가게 될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단은 70년이 넘도록 이어졌어요. 아버지는 1995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북에 두고 온 가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태사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할머니와 고모를 두고 자랐어요. 아버지는 부두 노동자로 일하며 태산을 키웠습니다. 196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점심시간에 밥을 못 사오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태산도 그중 하나였죠. 하지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범대학에 진학했어요. 1968년 24살 때였죠. 그때부터 2010년 은퇴할 때까지 42년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평범한 교사였어요.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작은 아파트도 마련했죠. 대한민국의 평범한 중산층이 된 겁니다. 은퇴 후 태사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그리워하시던 고향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매주 토요일 오전 정착지원센터에 가서 탈북민들을 도왔습니다. 은행 계좌 만들기, 지하철 타는 법, 스마트폰 사용법 같은 것들을 알려줬어요. 그러던 중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자원봉사 기회가 생겼습니다. 당시 남북관계가 조금 풀리던 때였어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온다는 소식에 태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의 흔적이라도 느낄 수 있을까 싶었죠. 태사는 선수촌 도서관과 편의시설 안내를 맡았어요. 그리고 9월 25일,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선수촌 도서관에서 태사는 한 젊은 여성과 마주쳤어요. 북한 응원단 옷을 입고 있었죠. 2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한국 책들을 조심스럽게 만지고 있었어요. 주변을 계속 살피면서 말이죠. 태산이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마음껏 보세요. 여기선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젊은 여성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희망이었습니다. 서희망. 당시 20세. 평양 출신이었어요. 아버지는 무역회사 간부, 어머니는 교원이었죠. 북한 기준으로 보면 엘리트 집안이었습니다. 희망은 어려서부터 춤을 잘 췄어요. 만수대 예술단 무용수 선발 시험에 붙을 정도였죠. 하지만 2013년 19살 때
갑자기 국가보위성에서 희망을 발탁했습니다. 외모도 괜찮고 말솜씨도 좋고 무엇보다 충성심이 투철하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인천 아시안게임 파견 1년 전이었습니다. 희망은 특별 훈련을 받았어요. 응원 연습, 노래 연습은 물론이고 감시 기법, 보고 방법까지 배웠죠. 훈련 마지막 날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 명이라도 도주하면 가족 전체가 책임을 진다. 북한식 연좌제였어요. 20대 초반 젊은이에게 이보다 무서운 협박이 어디 있겠어요. 희망은 태산을 조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북쪽 출신이세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태산의 말투에서 알아챈 거죠. 태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야. 1950년에 내려왔지. 희망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가족을 두고 오셨어요? 그렇지. 우리 할머니하고 고모를 북에 두고 왔어.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아버지의 그리움이 생생해. 태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얼굴도 본 적 없는 할머니와 고모.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리워하셨던 가족들이었어요. 아버지가 후회하셨나요? 희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죠. 자유를 선택한 건 후회 없지. 다만 함께 못한 게 한스러울 뿐이지. 태산은 희망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유라는 건 말이야 공기 같은 거야.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복도 저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들이 희망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희망은 황급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뛰어갔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죠. 채 5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5분이 희망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같은 날 저녁, 선수촌 편의점 앞에서 태산은 또 다른 응원단원을 만났어요. 21세 박진실이었습니다. 진실은 함경남도 함흥 출신이었어요. 아버지는 공장 기사, 어머니는 배급소 직원이었죠. 희망보다는 덜 특권층이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집안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어에 재능이 있었어요. 특히 중국어를 독학으로 배워서 16살 때 이미 중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북한에서 중국 드라마를 몰래 보면서 혼자 중국어를 익힌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고 끈기 있는 아이였을까요? 진실도 2013년 보위성에 발탁됐습니다. 중국어 능력 때문이었어요. 진실은 편의점 진열대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콜릿, 과자, 음료수가 가득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죠. 태산이 다가갔습니다. 신기하죠? 진실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네, 여기는 뭐든지 살 수 있네요. 태산이 미소 지었습니다. 자유로운 나라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걸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어. 진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자유 그게 뭔가요? 태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사는 거지. 말하고 싶은 걸 말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야. 진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IT 지원센터에서 태산은 세 번째 응원단원을 만났습니다. 20세 최자유였어요. 자유는 평양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죠. 세 사람 중에서는 가장 높은 계층이었어요. 자유는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미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았고 보위성에서 그 재능을 높이 샀죠. 2013년 사이버 보안부서에 배치됐어요. 자유는 한국 청년들이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쓰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하고 외국 노래를 듣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모든 게 신세계였습니다. 태산이 말을 걸었어요. 부러워 보이나요? 자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핸드폰도 마음대로 못 써요. 인터넷도 없어요. 모든 게 통제돼요. 태산이 자유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언젠가 너도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자유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태사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럼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는 권리니까. 세 사람, 희망, 진실, 자유. 모두 태상과 짧게 대화를 나눴어요. 5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5분이 이들의 운명을 바꿔놨어요. 9월 28일, 응원단 230명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만경봉 92호를 타고 동해를 건넜죠. 배 안에서 세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을 잊을 수 없다. 4년 후인 2018년 6월, 세 사람은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응원단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었죠. 2014년 9월 19일, 인천 주경기장, 아시안게임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45개국에서 온 선수들이 입장했어요. 화려한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았죠. 그리고 북한 선수단이 입장했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남북이 함께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북한 선수단 뒤로 230명의 응원단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모두 붉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230명 중 20명은 감시 요원이었습니다. 그중 핵심 3명이 희망, 진실, 자유였어요. 이들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응원단 230명을 24시간 감시하는 것. 누가 한국에 호감을 보이는지, 누가 한국 사람과 대화하려 하는지, 누가 한국 물건에 관심을 보이는지 모두 기록해야 했어요. 그리고 매일 밤 보고서를 썼습니다. A사 용지 5장 분량이었죠. 누가 뭘 먹었는지, 누가 한국 사람과 눈을 마주쳤는지, 누가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 전부 적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빠뜨리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감시당하고 있었으니까요. 20명의 감시조는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상호감시 체계였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었죠. 개막식이 끝나고 응원단은 선수촌으로 이동했습니다. 인천 송도에 마련된 숙소였어요. 도착하자마자 단장이 모두를 모았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조국을 대표해서 왔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가 전체의 수치입니다. 외부인과의 접촉을 절대 금지합니다. 230명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막아도 자유의 향기는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경기 관람이 시작됐어요. 경기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이들은 한국의 풍요로움을 목격했습니다. 경기장 주변 편의점에는 온갖 먹을거리가 넘쳐났어요. 초콜릿, 과자, 음료수가 가득한 진열대.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죠. 한국 청년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모습도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변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정부를 비판하는 말을 해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자유롭게 쓰고 인터넷에 접속하고 외국 노래를 듣는 모습, 모든 게 신세계였어요. 희망은 그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건 뭐였지? 북한에서는 한국이 가난하고 불행한 나라라고 배웠어요. 미제의 식민지라고 했죠. 인민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달랐어요. 한국은 풍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자유로웠죠. 9월 22일 저녁, 숙소로 돌아온 희망은 보고서를 썼습니다. 오늘 5번 응원단원 김모가 한국 편의점 간판을 3초 이상 쳐다봤습니다. 오늘 12번 응원단원 박모가 한국 청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즉시 고개를 돌렸으나 0.5초 정도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이런 내용을 빼곡히 적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나? 우리가 감시하는 게 맞나? 아니면 우리가 감시당해야 하는 거 아닌가? 희망은 펜을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평양에 계신 부모님. 희망이 한 명이라도 놓치면 부모님이 책임을 져야 했어요.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거였죠. 그래서 계속 썼습니다.
9월 23일. 진실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실은 통역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응원단과 중국 측 연락관 사이의 통역이었죠. 그날 한국 관계자가 물었어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북한에서는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적이라고 배웠는데 왜 이렇게 친절한 걸까? 저녁에 진실도 보고서를 썼습니다. 오늘 18번 응원단원이 한국 음식을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상적 동요 가능성 있습니다. 쓰면서 눈물이 났어요. 동료를 고발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자신이 의심받았어요. 그리고 함흥에 있는 가족이 위험했죠. 17살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누나를 자랑스러워하던 동생. 그 동생을 지키려면 계속 써야 했습니다. 9월 24일. 자유는 IT 지원 업무를 맡고 있었어요. 응원단의 통신 장비를 관리하는 일이었죠. 사실은 감시였습니다. 누가 한국 인터넷에 접속하려 하는지 체크하는 거였어요. 그날 한 응원단원이 몰래 와이파이에 접속하려 했습니다. 자유가 즉시 발견했어요. 그 응원단원은 겁에 질린 얼굴로 자유를 봤습니다.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가족들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자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적었어요. 오늘 27번 응원단원이 무단으로 와이파이 접속 시도 즉시 차단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응원단원은 다음날 별도 조사를 받았어요. 아마 처벌받았을 겁니다. 자유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한 게 맞나? 나도 가족 얼굴이 보고 싶은데. 나도 자유롭게 인터넷 하고 싶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쓰기가 힘들었습니다. 희망은 펜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자유는 공기 같은 거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실은 종이를 앞에 두고 눈물을 닦았어요. 자유는 당연한 권리.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자유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언젠가 너도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은 4년 동안 이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 6월, 세 사람은 그 질문에 답을 내렸습니다. 자유를 선택한 거예요. 9월 28일, 응원단 230명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만경봉 92호를 타고 동해를 건넜죠. 배 위에서 희망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인천이 점점 멀어졌어요. 언젠가 다시 올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4년 후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그때는 응원단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말이죠. 배 안에서 세 사람은 우연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으로 통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을 잊을 수 없다. 그 5분의 대화가 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2014년 10월 1일, 응원단 230명이 북한으로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바로 갈 수 없었어요. 격리 조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평양 외곽의 한 시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이었습니다. 응원단원들은 한 명씩 따로 수용됐어요. 석 달 동안 격리됐죠. 매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한국 사람과 대화한 적은 없는지, 동요된 사람은 없는지 철저히 캐물었어요. 희망은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보위성 간부 2명이 있었어요. 서희망 동무. 인천에서 한국 사람과 접촉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희망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제국주의자들의 추악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보고서를 잘 썼더군요. 계속 충성하십시오.
희망은 이상 무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실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사실에서 같은 질문을 받았죠. 박진실 동무, 한국 음식을 먹어봤습니까? 네, 몇 번 먹었습니다. 맛이 어땠습니까? 진실은 잠시 멈췄습니다. 사실 맛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었죠. 별로였습니다. 우리 음식이 훨씬 낫습니다. 조사관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우리 동무가 확고하군요. 잘했습니다. 진실도 이상 무판정을 받았습니다. 자유는 조사가 가장 까다로웠어요. IT 담당이었기 때문이었죠. 최자유 동무, 한국 인터넷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한국 기술이 월등히 앞서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관이 파일을 덮었어요. 좋습니다. 합격입니다. 자유도 이상 무판정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통과했어요. 오히려 칭찬받았죠. 완벽한 감시자 역할을 했다고 인정받았습니다. 12월 말, 석 달의 격리 조사가 끝났어요. 세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희망은 평양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부모님이 반갑게 맞이했죠. 딸아 고생했구나. 어머니가 희망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우리 딸이 조국을 빛냈어. 보이성에서도 칭찬이 자자하더구나. 희망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복잡했어요. 인천에서 본 것들이 자꾸 떠올랐죠. 자유는 공기 같은 거야. 태산 할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실도 함흥집으로 돌아왔어요. 17살 남동생이 뛰어나왔죠. 누나. 동생이 진실을 꼭 안았습니다. 누나 대단해. 텔레비전에 나왔어. 진실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동생아 미안해. 누나는 거짓말쟁이야. 자유는 평양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 간부인 아버지가 엄숙한 표정이었어요. 잘했다. 계속 충성해라. 자유는 고개를 숙였죠. 네 아버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2015년 1월, 세 사람은 각자 새로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희망은 보이성 문화검열관으로 배치됐어요. 해외 예술단을 감시하는 일이었죠. 중국으로 공연 가는 예술단을 따라가서 감시하는 거였습니다. 중국 출장 기회가 많아졌어요. 진실은 대외 선전 매체 기자로 배치됐습니다. 외국인 대상 선전 기사를 쓰는 일이었어요.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정기적으로 방문했죠. 자유는 국가정보통신 암호해독 요원이 됐습니다. 남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이었어요. 암호화 기술을 더 깊이 배웠죠. 세 사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해외 출장 기회가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중국을 자주 드나들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 2월, 평양의 한 찻집, 희망은 옛 동료를 만나기로 했어요. 응원단 시절 같은 방을 썼던 친구였죠. 하지만 그 친구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이 왔어요. 진실이었습니다. 희망은 놀랐어요. 당신은? 진실도 놀란 표정이었죠. 저도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누군가 이 만남을 주선한 거라는 걸. 희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인천 기억하세요? 진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주변을 계속 살폈죠. 희망이 작게 속삭였어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위험천만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한 달 후, 자유도 같은 찻집에 불렸습니다. 희망과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앉았습니다. 응원단 시절 이후 처음이었죠. 자유가 물었어요. 누가 우리를 모이게 한 거죠?
희망과 진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셋 다 같은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 우리를 돕고 있다. 진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인천에서 본 것들 잊을 수가 없어요. 희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자꾸 생각나요. 자유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이 부러워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로 꺼낼 수는 없었죠. 탈북. 그 단어는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죽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눈빛으로 통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 2016년 3월, 희망은 중국 선양 출장을 갔습니다. 예술단 공연을 감시하는 일이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누군가 희망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남자였어요. 서희망 동무 맞습니까? 희망은 긴장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작게 속삭였어요. 걱정 마세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희망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면철이라고 합니다. 현철은 북한 체육지도위원회 국장이었어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파견 실무 책임자였죠. 당신의 보고서를 봤습니다. 당신은 동요됐어요. 희망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충성스러운. 현철이 손을 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신고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돕고 싶어요. 희망은 믿을 수 없었어요. 왜요? 왜 저를 도우시려는 거죠? 현철의 눈빛이 슬퍼졌습니다. 제게 딸이 있었어요. 있었다는 과거형이었어요. 201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8살이었죠. 희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폐결핵이었어요. 약이 없었죠. 영양실조로 몸이 너무 약했습니다. 저는 의사였지만 딸을 살릴 수 없었어요. 현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희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나 다음에 태어나면 자유로운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어. 현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딸이 꿈꾸던 자유를 당신들이 대신 살았으면 합니다. 희망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우리는 감시받고 있어요. 현철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준비하세요. 기회는 제가 만들겠습니다.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진실과 자유도 같은 생각입니다. 희망은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현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세 사람을 만나게 한 겁니다. 평양 찻집에서요. 그때 희망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돕고 있구나. 다음 달, 진실도 베이징 출장 중에 현철을 만났어요. 같은 이야기를 들었죠. 그 다음 달, 자유도 선양에서 현철을 만났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제안을 받았어요. 준비하세요. 언젠가 기회가 올 겁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세 사람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자유가 암호화 메시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겉으로는 업무 문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었죠.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었어요. 설날 인사드립니다. 올해 날씨 좋네요. 이 문장의 진짜 의미는 다음 달 만남 준비였습니다. 세 사람은 이 방식으로 소통했어요. 현철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중국 루트 정보, 한국 대사관 연락처, 탈북 타이밍, 조금씩 준비했어요. 희망은 중국 지리를 공부했습니다. 선양에서 다롄까지 가는 법, 다롄에서 인천까지 배편, 모두 머릿속에 넣었죠. 진실은 중국 조선족 네트워크를 파악했어요. 베이징과 상하이를 오가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조사했죠. 자유는 북한 감시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추적하는지,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모두 분석했어요. 2018년 5월, 현철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암호화된 문자였어요. 꽃이 피었습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명확했죠.
기회가 왔다. 북중 경제 협력이 강화되는 시기였습니다. 대규모 경제 대표단이 중국으로 파견될 예정이었어요. 현철이 내부 정보를 알려줬죠. 희망은 문화교류단 보안 담당으로 선발될 거예요. 진실은 무역협상 통역으로 갈 겁니다. 자유는 IT 기술협력 보조로 파견될 거예요. 모두 다른 명목이었지만 목적지는 같았습니다. 랴오닝성 선양. 현철이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준비하세요. 6월 1일. 세 사람은 각각 북한을 떠났습니다. 희망은 상하이행 대표단에 합류했어요. 진실은 선양행 무역단에 들어갔죠. 자유는 선양기술 박람회 팀에 배치됐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출장이었어요. 하지만 세 사람은 알고 있었죠. 이번이 마지막이다. 돌아가지 않을 거다. 6월 13일. 희망은 상하이에서 선양으로 이동했습니다. 일정 변경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탈출 준비였죠. 6월 14일. 세 사람 모두 선양에 있었습니다. 다른 호텔, 다른 일정이었지만 같은 도시에 있었어요. 저녁 8시. 약속된 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호텔을 빠져나왔어요. 희망은 예술단에 급한 보고가 있다며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보이성 요원이라는 신분이 도움이 됐죠. 진실은 중국 측 담당자와 추가 미팅이 있다고 거짓말했어요. 자유는 IT 장비 문제로 기술자를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8시 30분. 선양 중심가 대형 쇼핑몰 3층 여자 화장실. 세 사람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4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희망이 진실과 자유를 껴안았습니다. 해냈어. 우리 여기까지 왔어. 진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자유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시간이 없어. 3시간 안에 호텔로 안 돌아가면 수색 시작돼. 희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자. 자유를 향해. 세 사람은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쇼핑몰을 빠져나가 택시를 탔어요. 선양북역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선양 야경이 지나갔어요. 세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앞으로만 갈 수 있었죠. 자유를 향해. 2018년 6월 14일 밤 9시. 선양북역.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희망, 진실, 자유 세 사람은 역 대합실에 서 있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주변을 계속 둘러봤죠. 북한 사람이 있을까? 중국 공안이 있을까? 전전긍긍했어요. 표 사러 가요. 진실이 창구로 향했습니다. 발행까지 3장이요. 10시 출발이요. 중국어가 유창했어요. 창구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진실은 북한 공무원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직원이 확인하고 표를 끊어줬죠. 아직 수배가 안 됐나 봐요. 자유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서둘러요. 언제 발각될지 몰라요. 세 사람은 플랫폼으로 갔습니다. 고속철 G8 1051편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선양에서 다롄까지 3시간. 10시 출발. 세 사람은 기차에 올랐습니다. 좌석을 찾아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죠.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선양역을 빠져나갔어요. 희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선양 불빛이 점점 멀어졌어요. 북한도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진실은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만약 지금 북한에서 전화 오면? 만약 지금 수배령이 떨어지면? 자유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빌고 싶었죠. 제발 무사히. 기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11시가 됐어요. 희망이 화장실에 갔습니다. 4번째였어요. 긴장으로 속이 뒤틀렸거든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눈빛.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부모님은 어떻게 되실까?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어요. 희망은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왔죠. 자정이 넘었습니다. 진실이 작게 말했어요. 지금쯤 선양에서 난리 났을 거예요.
세 사람이 호텔에 안 돌아왔으니까요. 북한 대표단이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수색이 시작됐을 거예요. 자유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차 안이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새벽 1시 다렌역에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기차에서 내렸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죠. 낯선 도시였습니다. 출구로 향했어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어요. 서희망, 박진실, 최자유 맞으십니까? 세 사람은 긴장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작게 속삭였어요. 대한민국 외교부입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이면철 국장이 보낸 사람이었어요. 세 사람은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주차장에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죠. 어디로 가는 거죠? 안전한 곳입니다. 걱정 마세요. 차는 다른 항구 쪽으로 향했어요. 30분쯤 달렸습니다. 한적한 골목에 차가 멈췄어요.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서 대기하셔야 합니다. 남자가 문을 열었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3개와 테이블이 있었죠. 물과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언제까지 있어야 하나요? 오늘 저녁까지입니다. 그때 배를 타실 거예요. 남자가 나갔습니다. 세 사람은 방 안에 남았어요. 희망이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해내고 있어요. 우리. 진실이 창문을 열었어요.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저 바다 너머가 한국이에요. 자유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하지만 목이 말랐어요. 긴장 때문이었죠. 오전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세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죠. 희망은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진실은 동생을 생각했습니다. 17살 고등학생 동생. 언니를 자랑스러워하던 동생. 동생아 용서해. 자유는 여동생을 생각했어요. 15살 중학생 여동생. 언니를 따르던 동생. 미안해 동생아. 세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유를 선택한 대가였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남자가 들어왔어요. 식사하세요. 밥과 반찬을 가져왔죠. 하지만 세 사람은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저녁 7시 남자가 다시 왔습니다. 준비하세요. 1시간 후 출발합니다. 세 사람은 일어났어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희망이 말했습니다. 꼭 성공해요. 진실이 손을 내밀었어요. 세 사람의 손이 겹쳤습니다. 자유를 향해 8시 차가 출발했습니다. 다레낭 화물 부두로 향했어요. 어둠이 내렸습니다. 부두는 한산했어요. 큰 컨테이너선 한 척이 보였습니다. 동방에 온 오후 한국행 화물선이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선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60대 한국인이었죠. 어서 오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세 사람은 선장을 따라갔어요. 배에 올랐습니다. 컨테이너 사이를 지나갔죠. 17번 컨테이너 앞에 멈췄어요. 여기입니다. 선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안쪽에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담요와 물, 간단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14시간 걸립니다. 힘들겠지만 참으세요. 세 사람은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엔진 소리만 웅웅 울렸죠. 자유가 핸드폰 불빛을 켰습니다. 희망과 진실의 얼굴이 보였어요. 창백했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우리 정말 가고 있어요. 한국으로. 희망이 말했습니다. 진실이 희망의 손을 잡았어요. 자유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꽉 잡혔죠. 6월 16일 새벽 12시 30분. 배가 출항했습니다. 다레낭을 떠났어요. 황해로 나갔죠. 컨테이너 안에서 세 사람은 배가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파도였어요. 배가 크게 흔들릴 때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무서웠지만 희망도 있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희망이 작게 노래를 불렀어요. 북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인천에서 들었던 한국 노래였어요. 진실도 따라 불렀습니다. 자유도 함께했죠. 작은 목소리였지만 컨테이너 안을 채웠습니다. 새벽 4시, 배는 황해 한가운데 있었어요. 이미 중국 영해를 벗어났습니다. 공해상이었죠. 중국도 북한도 손댈 수 없는 곳. 자유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아직 한국 땅을 밟지 않았어요. 계속 기다려야 했죠. 오전 8시, 희망이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진실은 담요를 덮고 있었습니다. 추웠거든요. 자유는 시계를 계속 봤어요. 시간이 너무 느렸습니다. 정오. 배는 여전히 항해 중이었어요. 진실이 배멀미를 했습니다. 토할 것 같았어요. 희망이 등을 쓰다듬어줬죠.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오후 2시. 그때 중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북한이 중국 공안에 긴급 요청을 했어요. 북한 공무원 3명이 실종됐다. 즉시 찾아서 북송하라. 중국 공안이 베이징 주요 역과 공항을 봉쇄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세 사람은 이미 공해상에 있었으니까요. 북한 보위성 리철민 총책이 분노했습니다. 반드시 찾아내라.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세 사람은 바다 위에 있었죠. 저녁 6시, 배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육지가 가까워진 거예요. 희망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달라졌어요. 우리 거의 다 왔어요. 밤 10시, 선장이 컨테이너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오세요.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죠. 세 사람은 14시간 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동쪽 하늘이 보였어요.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인천이었어요. 희망이 그 불빛을 보고 울었습니다. 4년 전 응원단으로 왔던 그 도시, 이제는 자유인으로 돌아온 거예요. 배는 인천항 외곽에 정박했습니다. 작은 보트가 다가왔어요. 한국 국정원 요원들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보트에 올랐습니다. 배에서 내렸죠. 6월 17일 새벽 5시, 인천항 세관 뒷문,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죠. 창밖으로 인천 새벽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희망이 창문에 손을 댔어요. 우리 해냈어요. 정말로. 진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유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자유로운 하루가.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14시간의 항해가 끝났어요. 하지만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죠. 2018년 7월 3일, 국정원 별관 회의실, 희망, 진실, 자유 세 사람은 윤석민 조사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사가 시작됐어요. 먼저 신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윤석민 조사관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서희망 맞습니까? 네. 1996년 평양 출신, 아버지 서동혁, 어머니 김영희, 2013년 국가보위성 입성,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파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박진실 맞습니까? 네. 1995년 함흥 출신, 아버지 박철수, 어머니 리순자, 남동생 박민준, 2013년 보위성 입성. 맞습니까? 네. 최자유 맞습니까? 네. 1996년 평양 출신, 아버지 최성호, 어머니 한미숙, 여동생 최은별, 2013년 사이버보안부서 배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이제 탈북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희망이 입을 열었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 한국을 처음 봤어요.
그때 자유가 뭔지 알았습니다. 진실이 이어서 말했어요. 귀국 후 4년 동안 그 기억을 잊을 수 없었어요.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자유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감시하는 사람이었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감시당하고 있었어요. 그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어요. 2014년 인천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희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강태산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조사관의 눈빛이 변했어요. 강태산? 네. 실향민 2세이시고 자원봉사자셨어요. 그분과 짧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 희망은 그날을 떠올렸어요. 자유는 공기 같은 거라고 하셨어요.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다고요. 조사관이 메모를 했습니다. 그 대화가 탈북을 결심하게 만들었습니까? 희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 말씀이 4년 동안 제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조사는 사흘 동안 계속됐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의 실체. 응원단 230명 중 20명이 감시 요원이었다는 사실. 매일 밤 쓴 보고서, 상호감시 체계. 모두 밝혀졌어요. 윤성민 조사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5년 동안 국정원에서 일했지만 이런 증언은 처음이었어요. 여러분은 그 체제의 피해자입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조사는 받아야 하지만 우리는 당신들을 보호할 겁니다. 세 사람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7월 10일 조사가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북한의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조선중앙TV 특별방송. 희망의 어머니가 화면에 나왔어요. 49살이었습니다. 평양 교원이었죠.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딸아 희망아, 너는 조국을 배신했다. 당장 돌아와서 죄를 뉘우쳐라. 어미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강요된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초점 없는 눈빛, 공포에 질린 모습이었죠. 진실의 동생도 나왔습니다. 17살 고등학생 민준이었어요. 교복을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저의 누나 박진실은 반역자입니다. 온 인민 앞에서 고발합니다. 우리 가족은 누나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어린 동생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어요. 저 어린 나이에 누나를 고발해야 하는 상황.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유의 아버지도 공개 사과문을 낭독했습니다. 당 간부였던 분이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직위에서 해임된 상태였어요. 저는 반역자의 아비로서 당과 수령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딸의 배신을 막지 못한 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영상을 본 세 사람은 무너졌습니다. 희망은 화면을 보다가 쓰러졌어요. 어머니, 어머니, 울부짖었습니다. 진실은 동생 이름을 불렀어요. 민준아, 미안해. 누나가 정말 미안해. 자유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아버지, 제발. 손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국정원은 긴급히 정신과 의사를 불렀습니다. 희망은 자해를 시도했어요. 면도날을 찾아 손목을 그었습니다. 다행히 얕은 상처였고 즉시 발견됐죠.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돌아가야 해요. 어머니를. 희망은 병상에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정신과 응급치료를 받았어요. 진실은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어요. 동생 생각에 잠도 자지 못했죠. 눈 밑에 시커먼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자유는 분노로 반응했습니다. 숙소방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의자를 던지고 벽을 쳤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 자유 찾은 게 죄야? 인간답게 살고 싶은 게 반역이야? 손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윤성민 조사관은 트라우마 전문 상담사를 불렀습니다. 이건 당신들 잘못이 아니에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북한 체제가 가족을 인질로 삼는 겁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어요. 하지만 말이 쉽지 감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7월 20일, 강태산이 왔습니다. 80세 노인은 국정원 요청으로 세 사람을 만나러 온 거예요. 희망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진실과 자유도 함께 왔어요. 할아버지, 희망이 태산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산은 희망의 손을 잡았어요. 잘 참았구나. 많이 힘들었지? 희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잘한 걸까요? 가족들을 두고 온 게요. 태산은 잠시 생각했어요. 70년 전 우리 아버지도 같은 고민을 하셨을 거야. 태산은 희망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잘했고 말고, 너희 부모님도 언젠가 이해하실 거야. 자식이 자유롭게 사는 걸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니? 진실이 물었어요. 하지만 너무 미안해요. 태산이 진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미안해하지 마. 너희가 잘 사는 게 최선의 효도야. 자유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말씀대로 자유는 공기 같은 거였어요. 없으면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태산은 세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우리 세대가 만든 자유를 너희가 선택해줘서 고맙다. 한강의 기적은 자유 덕분이었어. 이제 너희도 기적을 만들 거야. 태산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함경도 음식이었습니다. 감자떡이었어요. 태산의 어머니가 해주시던 거였죠. 희망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해주시던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세 사람은 감자떡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고향의 맛이었어요. 가족의 맛이었죠. 8월 초, 이면철 국장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중국 외교 루트를 통해 USB가 전달됐어요.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에 현철이 나타났어요. 56세였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희망아, 진실아, 자유야. 너희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말 다행이다. 나는 너희가 자랑스럽다. 현철은 딸 사진을 들었습니다. 수연이었어요. 내 딸이 너희 나이였어. 20살에 죽었지. 교통사고였지만 진짜로는 이 나라가 죽인 거야. 현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이는 꿈이 많았어. 무용수가 되고 싶어 했지. 세계 무대에 서고 싶어 했어. 하지만 영양실조로 키가 자라지 않았고 결국 꿈을 포기해야 했지. 현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사고 나던 날 밤 병원에서 유진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 아빠, 나 다음에 태어나면 자유로운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어. 세 사람은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딸이 꿈꾸던 자유를 너희가 대신 살아줘. 그게 내가 너희를 도운 이유야. 나는 여기 남아서 더 많은 이들을 깨우겠다. 3년 안에 5명은 더 보낼 거야. 현철이 말했습니다. 너희 가족들 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있다. 자유롭게 살아라. 그게 유진이가 바라던 거고 내가 바라는 거야. 영상이 끝났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죄책감이 조금 덜어졌어요. 사명감이 생겼죠. 우리가 잘 사는 게 최선이에요. 희망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이 언니의 꿈을 우리가 대신 이뤄야 해요. 진실과 자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10월 15일, 세 사람은 공개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100명이 넘는 기자가 운집했어요. CNN, BBC, 로이터까지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세 사람은 단상에 나란히 앉았어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희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희망입니다. 1996년 평양에서 태어났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북한 응원단으로 한국에 왔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하지만 저는 단순한 응원단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보위성 소속 감시조였습니다.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진실이 이어서 말했어요. 230명의 응원단 중 20명이 감시 요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동료들을 24시간 감시했습니다. 누가 한국에 호감을 보이는지, 누가 탈북을 꿈꾸는지 감시했죠.
자유가 구체적인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우리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어포 용지 5장 분량, 누가 뭘 먹었는지, 누가 한국 사람과 눈을 마주쳤는지, 누가 한국 물건에 관심을 보였는지 전부 기록했습니다. 희망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한국이 부러웠습니다. 질투가 났습니다. 저 풍요로움, 저 자유로움이. 그 질투는 증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갈망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탈북을 결심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있었습니까? 희망이 태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할아버지와의 5분 대화였습니다. 2014년 인천에서 만난 강태산 할아버지입니다. 카메라가 객석의 태산에게 향했어요. 할아버지는 실향민 2세이십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1950년 흥남철수 때 가족을 두고 오셨죠. 희망이 태산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자유를 선택한 건 후회 없어. 다만 함께 못한 게 한스러울 뿐이지.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확신을 봤어요. 자유는 선택할 가치가 있다는 확신. 기자회견은 2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세 사람은 북한의 실상을 응원단의 진실을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증언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지지 성명을 발표했어요. 세 젊은 여성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들의 증언은 북한 인권 실상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12월, 세 사람은 각자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희망은 대학 입학을 준비했어요. 통일학과를 목표로 했죠. 동시에 북한 인권 강연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어요. 중국어 능력이 인정받았죠. 탈북민 청년 네트워크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는 IT 재교육을 받았어요. 사이버 보안 전문가 과정이었죠. 북한 해킹을 방어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태산과 함께 자유의 징검다리 재단을 설립했어요. 탈북 청년 장학금 사업이었습니다. 태산이 평생 저축 일부를 기부했어요. 할아버지,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세 사람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통일이야. 2019년 설날, 네 사람은 함께 떡국을 먹었어요.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이런 감동은 처음이야. 태산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셨듯 우리도 통일의 기적을 이루고 싶어요. 희망이 말했어요. 2019년 봄, 현철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5번째 친구가 출발 준비 중이다. 세 사람은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가 시작이었어. 끝은 통일이 될 거야. 2024년 어느 날, 네 사람은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 야경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이 불빛 하나하나가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라는 게 아직도 신기해요. 희망이 말했습니다. 우리 뒤에 올 사람들도 이 야경을 보게 될 거예요. 진실이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태산은 세 사람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80살입니다. 통일을 못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젊은이들을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태산이 말했어요. 자유는 멈추지 않습니다. 국경도 넘고 세대도 넘고 체제도 넘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자유를 꿈꾸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네 사람의 실루엣이 서울 야경을 배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향해. 대한민국 만세.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생 어울림 드림.